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19년 9월 19일,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올해 2020년 9월 19일 세 번째 토요일은 제1회의 청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뒤에 배경화면은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BTS,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가 오늘 특별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그 행사 이후에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서 무려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공정. 그러면서 오늘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 거기 무슨 말 쫙 찾아봤더니 오늘 그 기념사 전문이 나오더군요. 쭉 한번 읽어봤더니 기함졸도할 뻔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론은 정말 이분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지금 지난해 있었던 조국 사태 또 올해 있었던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그리고 최근 아직까지도 20대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40대 50대 그 20대 청년을 자식으로 두고 군대를 보낸 어머니 심지어는 어떤 어머니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취미애가 아니라서. 즉 가장 지금 20대들이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 그것도 언필칭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대로 촛불 혁명 운운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불공정한 사례들이 그저 뻔뻔하게 그리고 그런 사태가 드러났으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책임질 그런 겸허한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기고 심지어는 눈을 부라리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갖다가 그 범죄자로 몰고 심지어는 그 당직 선임병 갖다가 실명을 공개하고 그야말로 인격살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37차례 이야기하면서 뭐 촛불혁명 운운한다는 걸 보면서 저는 이분은 둘 중에 하나다. 첫째, 알면서 그러는 것이다. 우기는 거다. 과거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뻔히 알면서 거짓말도 1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그런 믿음하에 거짓말로 국민들을 갖다 속이고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결국 그 당시 6억이었습니다. 중국이 6억인의 중국을 갖다가 하나의 커다란 가면 무도회장으로 만들었던 마오쩌둥을 닮은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어느 순간에 구중궁궐 청와대에 갇혀서 외부에서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그거조차도 옆에 내시들이 환관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식해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지록 위마식에 보고하는데 푹 빠져서 그냥 그들 내시와 환관들이 하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둘 다가 결합된 아주 악성 형태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첫째 제가 언뜻 생각난 것은 최소한 이와 같은 행사를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60대하고 20대가 같습니다. 20대들의 민심 위반, 30대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등돌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갖다 흔한 이야기로 조금 만회하고자 이런 행사, 그것도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는 BTS를 갖다가 옆에 장식품으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면 우선 의전비서관 탁현민 잘라야 됩니다. 왜? 이건 국민들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국민들 가슴을 더 부활을 지르는 거거든요. 아마 보십시오. 미루어 짐작컨대 오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국민들은 더욱더 뭐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화성나라에서 사는 거야? 달나라에서 사는 거야? 달나라에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행사를 갖다가 기획한 의전비서관은 당연히 해임해야죠. 또 하나 스피치라이터 연설 담당 비서관 이 친구도 잘라야 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프롬프트 보고 대독한 거죠. 누가 써준 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국민들을 갖다가 오히려 흔한 얘기 골 지른다고 그러죠. 골 지르고 염장 지르고 가슴에다가 부하 지르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든 연설 담당 비서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못 바꿀 겁니다. 근데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처음 스타트를 갖다 처음에 의례적인 이야기 잠깐 앞에 잠깐 짧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론 들어가는 초입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 좀 하려나 봤더니 그 뭐냐, 주로 보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마치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런 얘기했죠.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도 청산해야 합니다. 사실 2003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 취임사를 읊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좌우를 넘어서 상당수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1997년 말 IMF 환란 위기를 겪으면서 극도로 양극화가 됐고,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이거나 또 아버지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된소리를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MF 환란 위기 이후에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할 때까지만 해도 상당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노무현 5년 동안 이미 좌파들, 진보 좌파들은 상당수가 기득권화되었습니다. 달리 볼 거 있나요? 지금 조국 씨를 비롯한 그 수많은 진보 좌파 지식인들이 강남 좌파로서 강남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고 나름대로 절치부심해서 2017년 정권을 잡은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자기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그야말로 매진했습니다. 달리 볼 거 있나요? 자,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 3월, 그러니까 그해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던 바로 그때입니다만은, 그때 조국 서울대 교수가 써올린 그 유명한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는 조국 교수의 페이스북입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자, 두 번째 컷 올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붕어, 가재, 개구리도 모두 용될 필요 없고 더 쳐다볼 필요 없다. 붕어, 가재, 개구리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풍토.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지난해 10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조국 사태 때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그 조민양, 또 조국 씨 아들 인턴 문제 등등등등등등등 문제들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바로 그런 사회입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는 너희와 달라.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희들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연애질 할 때 우리는 화염병 들고, 우리는 짱돌 들고, 우리는 지하에서 수배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우리는 민주화 투쟁했어. 우리는 달라. 그러니 우리는 응당 보상받아야 돼. 즉 우리 자식들은 이제 편안하게 누려야 돼.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그 수많은 사람들이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설한 이후에 바로 들어가서 집단 거주지역, 이른바 공산당 간부들의 집단 거주지역으로 설정하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중남입니다.
이 뭐 중남해가 뭐냐? 우리로 하면 비원이죠. 자금성의 황제의 그야말로 자금성의 황제만이 누리던 그 비원을 갖다가 그 비원이 바로 중난하입니다. 거기다가 20몇 채 별채 지어놓고 거기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오쩌둥의 1년간에 걸친 대장정 4만리 대장정 중에 마오를 비롯한 저원라이를 비롯한 주도를 비롯한 공산당 간부들 다 잘 먹었습니다. 그건 기록에 나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일반 병사들은 8만 명이 6천 명 될 때까지 굴러 떨어지고 죽고 이래도 그 사람 다 가마 타고 나귀 타고 다녔습니다. 왜? 우리는 걔들이 철인 정치거든요. 우리는 당 지도부로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편안해야지 너희들을 갖다가 리드하고 너희들을 지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인민들이 편해. 철저한 계급주의입니다. 공산당들이 사회주의가 계급을 타파한다고요? 헛소리 말라고 그러십시오. 철저한 계급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보시라이라고 중칭 그 이제 당서기하고 대판 붙어서 그 보시라이를 갖다가 보시라이를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공산당 간부들 다 뭐냐니까 그들이 태자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자기 뭐 할아버지가 다 예전에 흔한 얘기로 저 항일 투쟁했던 공산당 원로 간부들 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귀족도 그런 귀족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귀족입니다. 보시라이 근데 보시라이 와이프는 구카라이 한 짓들을 보십시오. 재산이 몇 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줍니다.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 운동권 아이들이 지향하는 바 그들의 정신적 비조를 할 수 있는 이영희 씨가 가장 흠모했던 마오가 그 6억인의 대화에 그 나라를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국 씨 같은 경우 모두가 용이 될 필요 없다. 자기들은 용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용이 때때로 간식할 수 있는 또 잡술 수 있는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단백질을 제공하는 붕어와 가재와 개구리가 필요한 거겠죠. 거기다 오늘 더 가증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 또 중간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말 자체 이것만 보면 맞는 얘기죠. 불법과 불공정은 다릅니다. 불공정은 그거는 불법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공정치 않다 그래서 꼭 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국민들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공동체를 갖다가 분열시키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툭 치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고 있습니까? 달리 볼 거 있습니까? 멀리 볼 거 없잖아요.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만 봐도 당장 경질했었어야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 보니까 재산 등록하는데 뭐 11억인가 얼마가 뭐 흔한 얘기로 아기가 맞지 않고 속였다. 그렇다고 해서 김홍걸 의원이 뭐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낙연 당대표 아주 청와대에서 오더를 받았더군요. 제 짐작입니다. 바로 그날 김대중 대통령의 부속 비서관 출신인 김한정 의원 남양주던가요? 김한정 의원이 바로 저 김홍걸 의원을 직격탄을 가합니다. 그 당시 2002년에 김홍걸 씨 그 당시 뭐 최규선 게이트로 감옥 갈 그 무렵에 뭐 DJ는 뭐 낙담했고 이호에서 눈물 흘렸다. 그 말 끝나기 무섭게 그날 오후에 이낙연 씨 긴급 최고회의 열어서 김홍걸 의원 제명 결의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의총 열어서 이제 확정 짓겠죠. 이건 딱 느낌 봤을 때 김한정이 나서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낙연이 나설 때부터는 이는 와대의 오다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청와대가 또 그런 최재성 정무수석이 왜 그런 노영민 비서실장이 왜 추미애 건에 있어서만은 묵묵부답 그러면서
국민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국민 부하도 꿀 일이 있습니까? 국민들 가슴 찢을 일이 있습니까? 37차례 공정 이야기하고 20대들 청년들 어리다고 조롱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알고도 그러는, 즉 마오이스트로서, 마오이즘에 푹 빠진 사람으로서 나와 우리들은 너희 일반 붕어나 가자나 개구리와 달라 하는 선민의식의 발로인지, 아니면 너무 멍청하셔서 밑에 환관 내시들이 갖다가 왜곡해서 써주는 보고서에 홀딱 빠져 있는 것인지 한번 시원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